소소하지만 굉장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파는 곳, 오늘 밤도 문을 열었습니다. 도란이들 어서 오세요. 도란도란 담소가게의 유정 그리고 민준입니다. 동네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구멍가게 앞 평상 같은 방송을 지향하는 도란도란 담소가게 20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민준, 저는 유정입니다. 저희가 20살이 20회가 벌써 20회가 네. 네. 이 10회 때까지만 해도 솔로 파티를 기획해서 이제 사람들을 엮어주면 어떻겠냐 이런 상상을 했는데 맞아요. 기억나요. 아직 저희가 숙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정말 술과 함께 매일매일을 보내면서 술 게임을 마스터하고 왜 그러셨죠? 여느 물론 전 새내기가 아니지만 새내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새내기 분들을 떠올리면 술이 떠오르는 게 웃픈 현실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네.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 자전거에 빠져가지고 네. 자전거를 좀 새로 구입을 하고 네네. 라이딩도 다니고 네. 여러 군데 좀 바람도 쐬고 네. 보컬 트레이닝도 좀 받고요. 오, 네. 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보고 네. 갑자기 또 장사가 좀 잘 돼가지고 우와, 네. 또 방역지원금도 맛있게 꿀꺽하고 그렇게 좀 다양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저 킥복싱을 시작했어요. 드디어 시작했군요. 무용도 어떻던가요? 시작했어요. 무용이요? 무용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어떤 무용이죠? 현대무용이랑 발레. 현대무용이라면 어떤 춤을 주로 주시는 건가요? 그 현대무용하면 생각나는 그런 보편적인 춤들? 차차차 뭐 이런.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스포츠 댄스 아닌가요? 저는 잘 모릅니다. 다음에 또 우리 무대에서 볼 유정이 양을 기대하면서.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럼 20번째로 담소가게를 찾아준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나름 어른스러운 23 해운대에 사는 서계린입니다. 네, 오늘의 손님은 서계린 님입니다. 저희 담소가게는 어떻게 알고 찾아주셨나요? 제가 원래 이렇게 라디오 녹음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친구가 관계자여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 대학생 말투가 뿜뿜하는데 맞아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예린님과 도란도란 담소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스스로 정하는 오늘 담소의 가치. 당신의 이야기는 얼마짜린가요? 오늘의 담소가게 시가는? 23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23만 원이죠? 제가 딱 23이기도 하고 네. 제가 살아온 만큼의 담소만 나누면 충분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린 씨가 살아온 시간들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손님의 사소하지만 특별한 TMI를 청취자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손님의 취향은 둘 중 하나. 과연 청취자분들은 정답을 맞췄을까요? 스토리 TMI. 네, 저희가 미리 051FM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예린님의 특징에 대해서 투표를 걸어두었는데요. 과연 청취자분들은 예린님의 특징을 맞추는데 성공했을까요? 예린님은 좋아하는 음식으로 떡볶이와 우동을 꼽아주셨는데요. 예린님은 우동과 볶음 우동과 국물 우동 중 어떤 우동을 더 좋아하실까요? 투표 결과는 볶음 우동 12표, 국물 우동 6표로 볶음 우동의 승리. 저는 국물에 찍었는데요. 저도요. 맞나요? 아니요, 저는 국물우동 좋아합니다. 그럼 저희가 맞춘 거고 네. 시청자분들이 틀린 거네요. 맞아요. 왜 볶음 우동보다는 국물이 있는 우동을 선호하나요? 저는 그 일식 숟가락 네네. 거기에 국물이랑 우동 같이 먹는 걸 좋아하고 알죠. 우동 국물 먹으러 가려고 우동 먹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예린님이 가본 우동 맛집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집?
맛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마마도마 아, 네, 알죠. 기본 그 우동 네.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해서 마마도마를 잘 안 가는데 다음에 네.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은 그런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식 숟가락에 예전에 저는 어릴 때 앞으로 담아서 뒤로 이렇게 먹는 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네, 이게 알겠습니다. 재밌거든요. 이게.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자기 소개를 들어갈까요? 나름 어른스러운 23 이름은 서계린이고 현대 해운대구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실하게 하고 있는 취미는 노래 듣는 것과 친구들과 코인 노래방 가기고요. 네. 좋아하는 음식은 사실 이때 쓰고 나서 쓸 때는 잘 몰랐는데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떠오르지만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떡볶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먹었어요. 학교 아. 마치면 무조건 떡볶이. 아, 쭉쭉 맞아요. 자기 소개를 해주시는데 네. 네. 저희도 좀 말에 끼워주십시오. 맞아요. 네, 이제 궁금한 게 많거든요. 맞아요. 또 노래는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저는 일단 무조건 노래방 가면 발라드 불러야 되고요. 네네. 발라드 가수를 좀 꼽아볼까요? 임창정, 아. 여보세요 나야. 성시경 이런 아. 좋아합니다. 임창정, 성시경 발라드의 계보를 잇는 그렇죠. 황태자들이죠. 약간 성시경 노래는 솔직히 스트레스는 잘 모르겠는데 감성적인 부분이고 임창정 노래를 딱 부르고 나면 스트레스가 진짜 확 풀리지 않아요? 빵. 한번 불러보시죠. 지금요? 유정량에게 불러보시죠. 네.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이 정도. 와, 이분 고수입니다. 맞아요. 고수입니다. 아십니까? 그 안하니 할 때 꺾는 거 아세요? 아, 알죠. 방금 꺾으셨거든요. 밴딩을 아, 하셨군요. 곧잠밥입니다. 아, 또 스카우트를 해야겠는데요. 맞아요. 네. 또 노래방도 좋아하시고 그 노래를 듣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발라드를 주로 들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듣는 노래는 방탄소년단들. 아. 어떤 노래 주로 좋아하시죠? 저는 그 유포리아라고 그 네. 정국님 솔로. 솔로곡 네. 좋아합니다. 아. 정국이 최애인가요? 네, 그 노래가 좋은 건지 아니면 둘 다. 둘 다? 그 전 네. 또 친구들 중에 아미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많이 봤는데 네. 그 정국님 유포리아는 무대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아닙니다. 저는 그 지민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색이 근데 정국 씨도 맞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가끔씩 두 분의 음색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네. 해가지고 좀 비슷한 듯 다른 네.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어른스러운 23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어른스럽다는 말을 네. 잘 못 들어봤거든요. 사람들 네. 입에서.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23살이긴 한데 네. 주위에서 약간 말하는 거나 네. 생각하는 행동이 23 같지 않다 이런 말을 좀 자주 들었어요. 어른들한테도. 아, 성숙하신 분이구나. 저 천진난만한 웃음 뒤에는 뭐가 숨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그냥 지금까지 봤을 때는 마냥 그 생기발랄한 대학생 20살 같은데요. 네. 앞으로 또 어떤 대화들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네. 아, 그리고 네. 떡볶이를 좋아한다고도 말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프랜차이즈 떡볶이처럼 완전 매운 걸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 떡볶이? 시장 떡볶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근본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수영 팔도시장 떡볶이 먹어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 두 분 나중에 손잡고 꼭 가십시오. 거기 뭐예요? 수영 팔도시장에 가면 24시간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레전드입니다. 진짜요? 24시간 이요? 35년 됐거든요. 지금은 물론 방역 수칙 때문에 11시 이후로는 서서 먹지는 못하고요. 네네네. 포장은 24시간. 원래는 24시간 모두 됐고요. 거기서 떡볶이 국물에 순대를 찍어 먹으면 네, 진짜 레전드겠네요. 네, 거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이거는 제가 못 참겠는데 부산대학교 앞에 그 달매라고
그게 뭐죠? 달매라고 있습니다. 1번 출구 앞에서 네. 예, 떡볶이랑 그 참치김밥이랑 네. 조합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달매 달매? 배달도 하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포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아. 10년 만에 이제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네. 이 2호점까지 우와. 2호점은 여기 좀 들어가면 사거리에 네. 핸드폰 가게 골목이 있거든요. 아, 사거리. 맞아요. 네. 거기 맞은편에 보면 CGV 메가박스 들어가는 골목에 네네. 입구에 아. 2호점이 있고요. 어머님과 할머님이 두 분이 하시거든요. 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거기가 참치김밥을 떡볶이에 찍어 먹고 아. 떡이랑 우묵을 먹으면 맛있겠다. 저는 지금 침이 너무 나와가지고 그럼 네, 넘어가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와, 그렇구나. 네. 네. 이렇게 또 먹는 걸로 단결되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외동이라고 하시는데 네. 혼잣말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혼잣말이 잘 나와요. 친구들이랑 있어도 주절주절.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물건을 괜찮아요. 물건을 고르러 갔는데 네. 애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혼자서 이거 사카 저거 사카. 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저희 할머님이 주로 그러시는데 이 노래 안 부르는 게 어딥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효과음도 어떤 효과음을 좀 버스 보면은 약간 저상 버스 있고 네네. 계단형 버스 있잖아요. 네. 저상 버스는 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거기는 이렇게 열리잖아요. 네. 천천히. 그러면 아저씨가 급정차해서 급 열어주면 내릴 때 약간 아이크 이러면서. 아, 우와, 같이 대화하면 진짜 귀여울 그래서 것 같아요. 친구들이 짜증 많이 냅니다. 친구분을 좀 정리를 하시니까 이런 분을 친구로 두시면 귀여워한다고 하니까요. 네. 네. 귀엽잖아요. 네. 강요하지는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키가 큰 편은 아니신데 이 초등학생 때는 외소해서 키라도 네. 커야 된다는 부모님 말씀에 우유급식을 드셨다고. 네. 어머님이 10년만 뒤에 아셨으면 우유가 키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셨을 텐데 네. 많이 고통스러우셨겠습니다. 진짜 한 3학년 때까지는 꾸역꾸역 참고 흰우유 먹었고요. 4학년 때부터는 친구가 저기 문방구에 100원 주면은 가루 판다 이러면서 그래? 그때는 그게 마약이었습니다. 진짜. 맞아요. 넣어 먹고 네, 그 가루가 그 가루였습니다. 맛있었어요. 이 진짜 제티를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아시죠? 네. 네. 그냥 맞아요. 먹어. 입에서 녹여가지고 아, 이빨에 막 끼고. 그리고 저희 때는 빨대 안에 동글동글하게 그거 알아요. 먹었죠? 네, 구슬처럼 이렇게 맞아요. 먹으면 좋고. 여기는 제가 못 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역시 0001에 그 딸기 맛도 있고. 네, 니들끼리 잘하시고요. 그것도 되게 맛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이어서 그러면 자기 자랑을 한번 해주실래요? 저는 사실 제 주위 친구들 고민을 제가 다 들어주는 편이고요. 네. 연애 상담도 마찬가지고 아, 약간 그래서 제가 왜 너네 고민을 다 나한테 잘 얘기를 해주느냐 물었더니 첫 번째로 일단 공감을 먼저 해줘서 네. 좀 솔직히 친구들이랑 고민 얘기했을 때 뚜렷하게 고민 해결이 되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잘 해주는 편이라서 네. 공감대 형성 이런 거 잘해줘서 네. 고민을 얘기한다고 해서 고민 상담을 음. 잘 해준다고 생각되고요. 네네. 그리고 약간 이거는 고등학교 다닐 때 되게 칭찬을 많이 받은 건데 네. 그 학급에 청소 분담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이제 보통 애들 청소한다고 하면은 책상 밀어놓고 대충 쓸고 책상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저 혼자 한 30분 꼬박 칠판 오. 청소하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예린이는 되게 조그만 일에도 맡은 일을 되게 잘한다 이런 거 칭찬받아서 사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의 고민 상담사가 돼주는 사람? 네. 뭔가 이게 고민도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해결이 될 때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민이 있을 때 또 자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네. 스스로 정리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오늘 그 친한 동생 고민 상담을 해줬는데 네. 그냥 지할 말 하고 갔습니다. 그쵸. 다들 그러죠. 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그냥 계속 걷다 보면 생각 정리를 하다 보면 그렇게 고민이 풀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예리님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예리님의 운세를 봐드리는 시간. 도란도란 운세가게 시간입니다. 도란도란 운세가게에서는 4가지 운세를 봐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능력운, 애정운, 재물운, 건강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운 선택하시겠습니까? 애정은 볼게요. 네, 오랜만에 애정운이 나왔습니다. 이 풋풋한 애정운 한번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많은 남자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기고요. 주변에 남자는 많겠지만 본인의 마음에 만족스러운 이성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 있어 눈에 이성이 쉽게 들어오지 않으며 관계에 만족이 없으니 다른 이성에게 눈길이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성과 같은 마음이 되기는 어려운 시기라고 하네요.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은 내가 마음이 별로 없거나 내게 다가오는 이성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한 명의 이성에게 정착하기에 서예리님의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 들어 진지한 관계로 이끌어갈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다. 이성과의 관계에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갈등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한 명의 이성과 깊은 관계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이지적인 사람이 좋습니다. 내가 힘들 때 현명한 조언으로 내게 힘을 줄 것이며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본인에게 좋은 사람이고요.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 사람과의 만남은 길게 가지 못한다고 하고요. 너무 현실적이고 냉정한 시선을 강조하는 사람 역시나 유쾌한 당신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체로 화사한 색감을 가진 코디가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니까요. 조화로운 세트 구성의 투피스 코디를 통해 운의 흐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애정운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이 나와 항상 같을 수 없음을 인지하고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약간 낮추어 서로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요구하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흐름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상대방에게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고요.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염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받는 게 하나 있으면 나도 그만큼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가도록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운세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내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맞는 것 같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지금 이렇게 좀 만나고 계신 분이 있으신 거나 아니면 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지금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 우와. 이 방송이 오픈될 때쯤이면 맞아요. 이분은 그와 어떻게 될 것인지. 역시 봄입니다. 아, 지금 봄인가요? 아, 봄인가요? 너무 춥고 비가 와가지고 아직 겨울인 줄 알았습니다. 유정 양은 또 겨울처럼 입고 오셨는데. 맞아요. 이거 안에 반팔. 네. 봄이네요. 네. 이렇게 운세를 좀 보시고 혹시나 뭐 고민거리가 생기거나 뭐 또 아니면 연애운 아니더라도 또 고민거리가 맞아요. 있으시면 저희가 들어드리거든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올해부터 복수 전공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복수 전공을 신청해서 이수 중인데요. 네. 현재 다니는 학과는 공대여가지고 좀 뭐라 해야 되지,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복수 전공을 하든지 아니면 전과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본학과만 이수하든지 이런 고민이 요즘 제가 주로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 복수 전공을 한다면 네. 뭔가 이 인생에 있어서 좀 큰 결정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네. 웬만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하는 걸 추천하는데 네. 그 전에 먼저 고민되어야 할 게 내가 과연 그 정도로 이 전공이 맞는지 스스로 돌아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대학교 한 2학년 좀 되시나요? 저 지금 3학년 재학 중. 3학년 정도면 이제 뭐 휴학을 안 하고 달리셔야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또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휴학이라는 아이템이 있으니까요. 네. 휴학하면서 좀 그 꿈에 대한 탐색을 먼저 해보는 게 네.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또 최근 들리는 뉴스 얘기로 인하면 대학교들이 수업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지금 막상 그 전공을 한다고 해도 네.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네. 조금 기다리면서 이 대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휴학을 하면서 나도 좀 정상화를 시키고 그런 방법들을 좀 추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친구가 이번 학기 다니고 휴학하자. 그래서 그 친구는 사실 이번에 복학을 한 거거든요. 아, 네네네. 저번 학기 쉬고. 그래서 쉬고 오니까 다시 쉬고 싶다. 다시 쉬자. 쉬니까 좋냐. 야, 일단은 휴학은 한 번쯤은 해야 돼. 혹시 그 친구는 쉬는 동안에 아르바이트 같은 걸 했나요? 아니요. 그 전에 알바를 하고 알바를 그만두고 휴학을 하고 쭉 쉬었어요. 그냥 돈을 쓰고 다닌 거네요. 네. 근데 보통 휴학을 하면 뭘 해요? 보통이 없죠.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휴학을 하면 보통 뭐 하냐는 질문보다는 네. 휴학을 한동안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이냐. 그 친구처럼 쉬면 계속 쉬게 됩니다. 정말 그냥 쉰 거거든요. 네네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그 투자를 하는 건데 네. 이 휴학하는 시간 동안 자유를 만끽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이 대학교에 맞는지 돌아보거나 네. 그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노력을 한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저는 오늘 휴학을 계획하고 있는 선배한테 어떻게 들었냐면 쉬거나 인턴처럼 취업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스트레이트로 학교를 다니거나 이렇게 거의 나눠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는 본인 선택 여하에 달렸다라고 들어가지고 저는 또 그런 식의 화법은 좀 경계하는 편인데 네. 타인의 본인이 바라본 그 관찰자 시점에서의 그 데이터를 네. 마치 이제 이렇게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본인도 관찰한 거고 세 가지 선택지만 있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그렇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들어보면 마치 그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 심리적인 그 인지 장애가 일어납니다. 네네네.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이 현명한 대학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저는 휴학을 했을 때 네. 군대를 갔다 왔고요. 아, 네. 네. 사회복무를 요원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네. 쉬는 것도 좋지만 이제 너무 압박은 받지 말되 이 가만히 집에서 정말 놀면서 이 나에게 보상을 준다는 심리는 사실 대학생들도 이 보상을 받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냥 어영부영 학교가 나랑 안 맞아서 억지로 다니는 분들이 보통 휴학을 하면 많이 쉬시거든요. 네네네. 네,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도 쉬다가 나와서 또 쉬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시간 동안 내가 이 학교에 더 돈을 내고 다니는 게 맞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이정양의 고민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네. 복수 전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휴학으로 빠져버렸네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뭔가를 선택할 때는 그에 네. 준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아직까지 대학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나 뭐 뉴스를 볼 요즘 MZ 세대들은 또 뉴스랑 별로 안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 현재 대학교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내가 이쪽에 갔을 때 수업이 개설되지 않을 위기는 없는지 가서 얻을 불이익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보고 사실상 그 대학을 다니는 분들이 대학을 그냥 다니고 있지만 네. 본인들이 당하는 이 불이익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수업을 듣고 싶은데 못 느낀다거나 아니면 수강 신청 시스템이 마비가 된다거나 이게 모두 불이익에 해당하는데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대학에 얻을 게 있다면 다녀야 되고요. 네. 근데 그런 고민을 보통 안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너무 진지해지긴 했는데 생각이 아무튼 많아졌어. 대학을 2번 다녀보는 입장으로 네. 좀 많은 불이익을 겪어봐서 좀 몇 자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그 복수 전공을 고민하는 그쪽이 확실히 내가 스스로 물어봤을 때 내 길은 이거다 확신할 수 있는 길인가요? 아직 솔직히 이거 학기가 많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수업도 많이 안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걸 도전한다고 해서 끝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언제든지 다른 길을 타도 되고요. 그러시다면 휴학을 하셔도 더더욱 좋습니다. 네, 휴학도 좋을 것 같아요. 휴학을 한 동안 그 학교에 가서 적응할 시간을 버는 거죠. 미리 남들보다 부족한 공부를 해두고 가서 이제 나만의 대학생활을 하다가 거기 섞인다면
시간 낭비를 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가서 것 바로 원하는 멤버들과 함께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도 있고요. 같아요. 대학교를 어떻게든 이용해야 합니다. 대학이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학비 지키시길 근데 바랍니다. 5학년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거든요. 네네네. 5학년 하는 거를 네. 약간 이대로 똑같이 이 공과대 다니고 미컴 다니고 이러면 5학년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일단 시간표 짜는데 학점이 일단 제한되어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 생각을 사실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5학년 다니는 그렇죠. 거. 네.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저는. 네. 그래서 들자마자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니, 학비를 어떻게 내야 되지 이렇게 보고 그랬구나. 네.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저희도 5학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경영 같은 거 복수 전공을 해버리면 수강 신청이 어려워져서 맞아요. 5학년을 억지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 탁과 학생들이 전공을 하면 복수 전공이라고 해서 조금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기존에 이건 제가 다녔던 시대의 기준인데 네. 기존에 그 본인들의 커뮤니티가 있으면 특히나 3학년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은 더더욱이 그 원래 있는 무리에 섞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겠다. 네, 아무래도 다들 이제 4학년이면 복수 네. 전공을 할 때 그 네. 과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바쁩니다. 네. 거기서 새로운 인맥을 만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휴학을 하고 그 학생들에게 적응할 좀 지식을 함량한 후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관련 네. 동아리나 대외 활동 같은 건 해보셨나요?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런 거를 하면서도 되게 좋은 인맥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제 주위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고민 상담까지 이어진 운세 시간을 봤고요. 어떻게 만족스러우신 결과가 나온 것 같은지 네. 물어봐도 될까요? 만족스러워요. 네, 다행입니다. 또 우리 따뜻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도란도란 칭찬 가게 시간인데요. 저희들을 좀 칭찬을 해주시면 저희가 칭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지님은 약간 딱 봐도 약간 누가 봐도 믿음직한 오빠? 그러니까 고민 있으면 바로 가서 물어보고 싶고 네, 많은 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도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유정님은 그냥 진짜 딱 제 또래 같은 친해지고 싶은 언니. 언니 아니고 저 22살입니다. 아 그래요? 동생이에요? 네. 죄송해요. 워낙에 성숙한 말투와 차분한 이미지라서 네. 언니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네. 1등 며느리감으로 보이죠. 며느리 결혼. 네, 감사합니다. 일단 또 감사합니다. 제가 칭찬을 드리자면 네. 앞서서 자랑할 때 좀 어른스러워 보인다고 소개를 하셨는데 네. 정말 얘기를 해보면 어른스럽다기보다는 정말 그 나이 또래에 정말 어울리는 그 순수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고 맞아요. 네, 주변에서 어떤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지 아직 저희가 다 겪지 않아서 모르지만 네.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대학생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에너지에 맞아요. 저도 마치 그 한껏 젊어진 것 같은 음. 아직 젊지만요. 아직 한껏 어려진 것 같은 기분을 당연하죠. 받았고요. 뭔가 학교를 같이 다니는 후배가 고민을 상담하는 느낌으로 굉장히 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들을 때 굉장히 눈을 마주치고 집중을 하는 모습이 있고요. 맞아요. 사람이 말하기 편하게 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수용적인 태도나 수용적인 말투가 굉장히 장점이신 것 같고요. 네, 이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른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네. 생각이 되게 깊으신 분인 것 같아요. 분위기도 되게 차분하고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오늘 한 얘기들 들어보면 네. 그래서 되게 어른스럽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은 느낌인 것 같고 네. 그리고 공감을 잘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도 뭔가 저도 막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이미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칭찬까지 끝이 났군요.
이렇게 예린님과 함께한 도란도란 담소가게 20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때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진짜 즐거웠고요.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가지고 좀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말 실수할까봐 걱정하기도 했는데 두 분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즐겁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도란이 여러분, 오늘도 도란도란한 하루가 되셨나요? 도란도란 담소가게 오늘 문 닫겠습니다. 오늘도 숙면하세요.